질환의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야지 또 기관지 확장증이다라고 의심하고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김지원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모든 환자들에게서 동일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데요. 그래도 전형적인 증상이 몇 가지가 있어요. 사실 증상만 듣고서 이것이 기관지 확장증이다라고 확진을 내릴 수는 없지만 이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특징적으로는 객담, 이제 가래라고 하죠. 악취가 나는 가래가 나타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제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가래가 이제 냄새가 나요. 염증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래의 양이 많을수록 더 중증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래의 양이 하루 기준으로 했을 때 10ml 미만이면은 좀 초기, 10ml에서 뭐 150ml까지 가게 되면 중등도. 그다음에 하루에 내가 뱉어내는 가래의 양이 너무 많아서 150ml 이상이 되면은 아주 중등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리고 기관지 확장증이 진행이 되면 이제 일부 좀 심한 환자들에게서는 호흡 곤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가장 흔한 증상, 객혈이죠. 우리가 기침을 하거나 뭔가를 뱉었는데 손수건에 하얀 피가 묻어나는 거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죠? 네. 이것이 바로 기관지 확장증의 가장 흔한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피가 조금 비치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피의 양이 증가하거나 피의 색깔이 점점 진해지는 경우에는 바로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숨 쉴 때마다 한 기관지 확장증의 50% 정도의 환자에서는 가슴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뭐 전형적인 증상은 아니지만 만성적으로 기침을 하거나 체중이 줄고 열이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걸 다 고려를 하셔야 되고 사실 이런 증상들이 기관지 확장증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결핵이나 폐암에서도 비슷한 증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이것이 기관지 확장증인지 아니면 결핵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암인지 꼭 감별을 하셔야 합니다. 한의원에 방문을 하게 된다면 이 기관지 확장증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것이 이제 기관지 근육이나 점막의 비가역적인 손상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항생제 치료나 이런 양약 치료보다 한약 치료가 아주 잘 듣고 또 도움이 많이 되는 질환인데요. 기관지 확장증에 좋은 한약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관지 확장증 초기에는 염증을 가라앉히고 이제 기침이나 이런 가래를 뱉기 위해서 부어버린 점막에 부종을 좀 이렇게 낮추는 것. 그래서 이뇨작용이 있는 한약재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해소 청담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주된 약재가 어송초나 금우나 방풍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바로 항염증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도 제거하게 되고 또 진해 거담 작용까지 가지고 있어서 가래를 삭혀주는 작용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기침을 심하게 했을 경우에는 어떤 진경 작용을 하는 방풍이나 형계, 주격 등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 마황과 형계가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기능을 함으로써 숨쉬기 편하게 해주고 기관지 근육을 이렇게 이완시켜주는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전체적인 이런 약재들이 이제 발한시키고 해열하고 항소염 작용이 있는 약재들인데요. 이 약재들이 이제 기관지 정맥에 어떤 염증 때문에 유입된 혈액들을 순환을 촉진시켜주고 기관지 염증을 줄여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또 이뇨작용을 하는 약재도 몇 가지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또 염증성 부종도 제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기관지 확장증이 심해지면 객혈을 좀 심하게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혈에 가장 중점을 두셔야 되는데요. 이때 쓰는 처방은 가감 선복화 대자석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메인 약재는 대자석입니다. 이 대자석이 지혈작용을 함과 동시에 진경작용도 같이 하기 때문에 어떤 지혈작용, 그다음 기침을 멈추는 작용을 해주고요. 이제 진해 거담 작용을 하는 사삼이나 뭐 백부근, 감초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객혈과 함께 가래가 올라오려고 하는 것을 가라앉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심장을 강하게 해주는 선악초, 그다음 이뇨 작용을 하는 뭐 백모근이나 선복화 같은 약재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피를 멈추게 하고 진정 작용을 하고 또 혈압도 함께 낮춤으로써 기관지 확장증에서의 객혈을 치료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것이 완치가 안 되는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증상은 많이 좋아졌지만 가벼운 기침과 가래는 사실 거의 평생 달고 사신다고 보면 됩니다. 이때 쓰는 처방은 이제 완해기방이라고 해서 치료의 목적보다는 어떤 관리 차원의 한약재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제 사삼이나 맹문동 등을 사용을 해가지고 어떤 점액질을 공급해주고 기관지를 좀 이렇게 부드럽게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처방을 사용하게 되고요. 이제 상백피나 페모 등이 이제 진의 거담 작용이 있기 때문에 추가를 해주기도 하고요. 또 생지황이나 지골피 등을 사용해서 혈압을 낮추고 이렇게 산소 소모량을 줄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관지 확장증 환자분들이 평생 동안 이제 숨쉬는 조금 편안하고 내가 적은 산소량만 가지고서도 일상생활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도움이 되는 한약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약재들 중에서 우리 기관지 확장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처방들이 무궁무진하고 많기 때문에 꼭 한의원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관지 확장증의 또 하나의 큰 불편함, 바로 가래가 아닐까 싶거든요. 맞아요. 이 가래 부분 좀 원활하게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그 기관지 확장증에서 가래를 배출하는 것은 약물 치료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관지 확장증에서 이제 기관지 어떤 벽이 이미 비가역적으로 손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가래라는 게 사실 자연스럽게 배출이 돼야 되는데 네. 그걸 못하게 되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가래를 배출시키는데 좀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래가 많이 고이게 되면은 그 가래 때문에 또 2차적인 감염이 되고 다시 그것 때문에 이미 있던 기관지 확장증이 또다시 악화가 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가래 배출을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제 약물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는 물리요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흉부 물리요법은 가래 배출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것인데요. 보통 체위의 변동, 그리고 두들겨 주는 것, 그다음에 진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사실 이런 CT를 찍어서 본인의 기관지 확장증이 폐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폐의 상부인지, 폐의 중간 부분인지, 폐의 하부인지 그것을 먼저 파악한 후에 물리요법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또 잊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 폐에 병이 있는 부분이 항상 위로 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른 건 다 까먹으시더라도 내 폐에 병이 있는 부분이 위로 가게 해야 가래가 잘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폐의 가운데 부분에 내가 기관지 확장증이 있다. 그러면 그냥 반드시 누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다음에 폐의 윗부분에 병이 있다. 그러면 몸을 그냥 세워서 반드시 하시는 게 가래 배출에 도움이 되고요. 폐의 아래쪽에 기관지 확장증이 생겼다. 그러면 상체를 거꾸로 하셔서 누우셔야 가래 배출이 용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을 모으셔가지고 그 병변 부위를 두드려 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엄마한테 혼날 때처럼 손바닥을 쫙 펴서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오므리셔서 방망이 모양처럼 만든 후에 그 병변 부위를 이렇게 두들겨 줍니다. 그러면 기관지에 들러붙어 있는 가래가 떨어지기 쉽게 돼요. 그러면 훨씬 배출이 용이하게 되겠죠. 이렇게 두드려 주는 것도 치료의 일환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가족들이나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이 좋고요. 또 이제 기침을 유발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침이라는 것이 가래를 배출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기침을 좀 유발시켜서 가래가 밖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이 밖에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식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기관지 확장증 환자분들을 보면 숨 쉬는 것만 들어도 알 수가 있어요. 숨소리가 거칠고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것이 완치가 되지 않는 질환이기 때문에 평생 병을 달고 가는 경우가 있어서 체력적으로 많이 쇠해져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폐병 환자 하면 생각나는 게 되게 마르고 병약하고 못 먹고 이런 모습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네. 그쵸. 기관지 확장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반드시 고단백, 고칼로리 음식을 드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이제 다이어트 신경 안 쓰시고 마음껏 드시면 되는데요. 이제 그런 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체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고요.
또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것이 계속 염증 반응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반복을 해요. 이런 것이 몸의 소모성 질환이라고 해서 체력을 자꾸 갉아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병의 치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치료를 버티려면 체력이 받쳐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단백, 고칼로리 음식, 뭐 인스턴트 같은 건 아니겠죠. 몸에 좋은 뭐 고기, 살코기 이런 걸 위주로 해서 드시는 것이 좋고요. 또 사포닌이 풍부한 식품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도라지나 대추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포닌이 있으면은 몸의 면역력을 올려주고 또 호흡기 점막의 그 점액 분비량을 늘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기관지를 촉촉하게 적셔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도라지나 대추 같은 것은 구하기도 쉽잖아요. 그래서 차나 즙으로 만들어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염증을 낮추어주는 식품. 기관지 확장증 자체가 만성 염증성 질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염증을 낮추어주는 양배추나 치자 같은 것이 좋은데요. 양배추에는 비타민 K나 비타민 U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몸에 부족한 어떤 비타민을 채워주면서 염증을 부드럽게 이렇게 감싸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양배추도 음식이나 즙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런 치자 같은 것들은 항소염 진통 작용이 탁월해서 한약재로도 많이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어떤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게 만성적인 기침을 달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몸의 진액이 마르게 됩니다. 목도 마르고 아까 환자분 케이스처럼 조금 말을 많이 하면 무조건 목이 건조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진액을 보충해 주는 것이 오미자와 호박이 있습니다. 오미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한약재로도 유명하죠. 이제 상고, 감신, 함이라고 해서 5가지 맛을 모두 가지고 있는 약재입니다. 이것이 몸에 이제 폐를 윤택하게 해주는 작용을 하게 되고요. 호박 같은 경우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 이것이 몸에서 비타민 A로 전환돼서 점막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작용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몸의 면역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역력만 사실 키워주면은 기관지 확장증이 있어도 이겨내기가 쉬워요. 그리고 아까 말씀 못 드린 점이 하나 있었는데 기관지 확장증이 있는 분들은 조그만한 감기도 걸리시면 안 되거든요. 그런 조그만한 감기가 폐렴이나 뭐 이렇게 크게 발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기도 예방하고 면역력도 키워줄 수 있도록 생강이나 계피 같은 따뜻한 음식을 드시면 체온도 올라가고 면역력도 같이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아까 얘기해 주셨을 때 네네. 조그만 감기라고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네. 일반적인 기침 같은 걸 말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냥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환절기 때 걸리는 조그마한 기침, 발열 이런 감기 초기 증상만 오더라도 이미 기관지 확장증이 있는 분들은 그것이 악화가 됩니다. 폐렴까지 갈 수도 있고요. 폐농양까지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항상 위생 관리 철저히 하시고 평소에 면역력을 키워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김재현 원장님, 또 앞서 박지원 원장님 이야기를 해주실 때 감기뿐만 아니라 또 피부 얘기도 해주셨어요. 네네. 피부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환절기에 여자분들은 사실 피부 고민이 가장 크실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안 그래도 건성인데 계절이 바뀌고 좀 추워지고 건조해지면 맞아요.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미리미리 수분 섭취 항상 잘 해주시고요. 로션도 아끼지 마시고 듬뿍듬뿍 발라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여자들 피부에 좋은 이런 자윤 작용을 하는 한약재를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보통 당귀나 숙지황, 용안육 같이 맛도 좋은 약재들이 여성들 피부에도 아주 좋거든요. 드시는 게 드시는 게 좋고요. 또 이제 고삼이나 박하 같이 약간 쓴 약들은 염증을 또 낮춰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드름 있는 분들은 또 같이 첨가하시면 좋고요. 또 녹차나 이런 어성초 같은 것들은 항산화 작용을 해서 노화도 방지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자분한테 좋은 한약재이기 때문에 함께 드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벌써 지금 이렇게 날 쌀쌀하고 가을 느낌 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이제 가을 되기 전에 한약 한 재씩 지어 드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